건물이 건축이 돼 있다. 그러면 연면적은 당연히 두 동 건물 연면적의 합계로 하는 거야. 그래서 각각 적용한다. 택도 없는 거고. 각각의 건물 연면적 합계로 용적률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5번. 도시지역에서 건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그걸 다른 말로 미달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니고 금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건물이 있는 땅, 대지라고 그러죠. 그럼 건물이 없는 땅은 뭐라고 그럴까? 건물이 건축돼 있지 않은 땅, 나대지. 건물이 건축돼 있으면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건물이 없으면 나대지,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 그거는 학개론에서 따지는 거야. 학개론. 공법은 더 간단해. 건물이 없으면 토지, 건물이 있으면 대지. 그럼 토지는 무슨 법이냐? 국토계획법. 대지는 건축법. 딱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그래서 건물이 있는 땅, 대지. 대지는 일단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가 없다. 대지의 최소 면적 기준이 있죠. 우리 이거 공법하면서 몇 번 봤잖아. 주거지역은 얼마? 또 괜히 물어봤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 200, 나머지 60. 이게 대지의 최소 면적이야. 그래서 대지는 일단 이 면적으로 아예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또 두 번째, 건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의 일정한 규정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도 없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게 대지와 도로의 관계, 즉 접도문이라고 그러죠. 아까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라? 2m 이상. 2m 이상 접하지 않게 되는 분할, 즉 맹지로 만드는 분할 못하는 거야. 그리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잔 이런 것들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도 없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런 건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즉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는 제한을 받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다 할 거야. 나중에 배울 거니까 차차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36번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의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용도 변경. 자, 여기에 이제 항상 건축법에서는 한 문항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는데, 자, 일단 이제 간단하게만 볼 거야. 그러면 건축법에서 건물의 용도를 규정합니다. 건물의 용도. 즉, 건물의 종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건물 종류별로 일일이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건물의 종류를 비슷한 놈끼리 묶어갖고 용도를 정해줘. 그럼 이 건물의 용도가 총 몇 개가 있는 거냐? 28개가 있어. 28개.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일종근생, 4번 이종근생, 5번 문화집회 해갖고 28번째 장례식장까지 총 28개 용도가 있어. 이 용도별로 건물의 종류가 작게는 뭐 한두 개, 많게는 10개씩 쫙 열거가 돼 있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건축법 할 때 배울 거야. 그리고 입문과정에서 한번 배우긴 배웠는데, 근데 물론 뭐 기억은 없어. 아무튼 그러면 건물의 용도는 지금 28개 있어. 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몇 개 있는 거야? 용도지역,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세 분되면 총 몇 개 나온다? 그러면 저 지적법에서 지목은 몇 개 있는 거야? 지목은? 아니 그것만 해. 그것만. 그러니까 맨날 이 공법을 공시법보다 더 개무시해갖고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용도지역은 21개 있는 거야.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도시가 16개, 관리 3개, 농림, 자연환경 보전 총 21개.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는 토지의 용도, 지목하고 똑같이 28개씩 있어. 28개. 그래서 28개인데 이런 건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말 그대로 용도 변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도를 변경. 이 용도 변경할 때도 당연히 건축법 적용 받는 거야. 그럼 용도 변경하는데 28개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 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올까? 또 예를 들어 갖고 1번 용도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꾼다. 이게 27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또 2번 용도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꾼다. 이것도 27개. 그러면 쭉 내려가고 28번 장례식장을 다른 걸로 바꾸는 경우도 몇 개가 있는 거야? 28개. 그럼 경우의 수가 총 몇 개나? 28 곱하기 27. 몇 개가 돼? 그래서 이게 756개인가. 하여튼 암산 능력 딸려갖고 하여튼 그래서 이 700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일일이 건축법에서 규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용도 변경의 규제를 위해서 비슷한 용도끼리 다시 건축법에서
시설군으로 재편성합니다. 재편성하고 시설군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할 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는데, 일단 용도 변경을 따져보려면 요 시설군, 이게 파악이 돼야 돼요. 시설군. 이게 이제 9가지 시설군이라고 그래요. 9개. 시설군이 있는데, 요거는 별 수 없어요. 이거는 단순 암기야, 단순 암기.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나중에도. 그래서 시설군이 자동차 관련 설군, 산업 등 설군, 전기 통신, 문화집회, 영업 설군, 교육 복지, 의료, 자산 전문, 영교. 저도 하면 헷갈려. 뭐 사람인데.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린생활 설군, 주거물 설군, 그리고 기타 설군. 그래서 총 9가지 시설군으로 다시 비슷한 용도끼리 재편성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설군의 순서, 요거부터 딱 외워야 돼요. 앞글자 따고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기자가 이제 그 밖에 시설군인데 그 하면은 뭐가 세잖아. 그래서 별로 안 좋으니까 기타 설군, 기,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이거는 별 수 없어. 무조건 외워야 돼요. 10번 읽으면 다 외워져. 10번 읽으면. 그래서 이것도 자기 편하게 맘대로 자전기, 뭐 영문산 막 자기 맘대로 외우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순서 그대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그리고 자동차 관련 설군에는 자동차 관련 설이라는 용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업 등 설군에는 좀 많이 들어갑니다. 운수,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분뇨 쓰레기 처리, 묘지, 장례식장. 그래서 7가지 용도가 딱 들어가 있고, 전기통신 설군에는 방송통신, 발전설, 문화집회 설군에는 문화집회, 종교, 위락, 관광, 휴게설, 영업 설군에는 판매, 운동, 숙박, 고시원, 이종근생에 해당하는 고시원. 그 다음에 교육복지 설군에는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시설. 근린생활 설군은 말 그대로 1종근생, 2종근생, 고시원 제외. 주거물 설군은 단독,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 기타 설군에는 하나, 동식물 관련시설.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면 이게 28개 용도야. 이거를 다시 9개 시설군으로 재편. 그리고 용도를 변경하는데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바꾼다. 이걸 올라가는 방향으로 변경한다 그래. 예를 들어 갖고 뭐 일종근생을 뭐 교육 연구시설로 바꾼다.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에 대해서 허가라는 걸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용도 변경 허가. 거꾸로 하위 설군 내려가는 방향. 판매설을 이종근생으로 바꾼다. 이런 내려가는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 이때는 간단하게 뭐 하면 되는 거냐? 신고. 그래서 이건 단순한 거야. 올라가는 방향일 때는 허가, 내려가는 방향일 때는 신고. 그럼 용도 변경의 허가나 신고는 다 누구한테 하는 거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시군, 구청장. 가장 가까운 자, 시군, 구청장한테 용도 변경의 허가나 신고를 하는데, 다만 이 뭐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바꾼다, 다가구를 다세대로 이런 식으로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때는 허가 받을까 신고할까? 같은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바꾸면 이때는 허가나 신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합니다. 대장 변경 신청. 그러니까 용도 변경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올라가는 방향으로 할 때는 바꿀 때는 허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바꿀 때는 신고,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로 바꿀 때는 대장 변경 신청. 3가지 경우. 그러니까 요거를 꼬박꼬박 물어본단 말이야. 그 허가 받는 거냐, 신고하는 거냐, 대장 변경 신청하는 거냐. 그러면 요거를 따지려면은 용도가 무슨 시설군에 해당하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되죠. 또 순서를 그대로 알고 있어야만 허가냐, 신고냐 이걸 따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물어보면은 별 수 없죠. 저도 딱 시험지 옆에다 이거 다 써야 돼. 다 써갖고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 거야.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저 같은 경우야 뭐 엄청나게 빨리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참 걸리죠. 한 10분 걸려갖고 열심히 써. 그것도 또 틀리고. 그래서 열심히 써갖고 또 틀려. 그러면 10분 까먹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본 시험에서 일단 용도 변경 나왔다. 일단 제끼는 거야. 괜히 이거 다 쓰고 그러려면 시간 엄청 잡아먹어. 그래서 일단 제끼고 시간이 좀 남으면 와서 해보면 되는데, 그리고 용도 변경에 대한 이제 준용 규정이 있어요. 이건 뭐 법적인 건데, 용도 변경의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서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용도 변경한 다음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로 변경했는지 사용 승인까지, 즉 검사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용 승인까지 받아라. 이거는 이제 앞글자 그대로 따고 백사라고 그래. 백사.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인데
그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때는 아무나 설계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 올라간다 그 얘기죠. 이건 구조적으로 무너질 우려가 커지는 거야. 위험하니까 500 이상일 때는 아무나 설계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강제를 하게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때 따면 500건. 그래서 104 500건이다 이렇게 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은 허가 신고 대상 전부야.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근데 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은 무슨 대상일 때만, 허가 대상일 때만 500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합니다. 그럼 일단 그 문제 한번 보죠. 36번에 1번.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물일 때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그 용도 변경의 허가나 신고는 좀 누구한테 가서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특별시하고 광역시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고 누구한테? 구청장한테. 강남구청, 강남구